돌아보기에서는 올해 우리 회사의 사명이나 가치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가? 두 번째, 올해 고객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나 결과가 있었는가? 올해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나 인재가 양성된 것은 또 뭐가 있었는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 의미 있는 거 이야기하시면 그때부터가 이제 점수 받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와, 우리 사장님 따봉! 이렇게 나옵니다. 송년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산도 빠듯한데 꼭 해야 될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런 행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던데 굳이 해야 하는 걸까? 시무식 준비는 또 어떻게 되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송년회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송년회를 해야 될지 경영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선생들이 연말 모임 멋진 말 한마디, 잘 나가는 리더의 송년사 스피치, 유선생들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송년회를 하든 종무식을 하든 시무식을 하든 그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뭔가 파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경영자가 스피치할 때, 연말 스피치할 때 들어가야 될 사항 세 가지로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1번, 돌아보기에서는 올해 우리 회사의 사명이나 가치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가? 요거 지금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세요. 두 번째, 올해 고객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나 결과가 있었는가? 고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까? 고객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줬습니까? 요거 지금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나 인재가 양성된 것은 또 뭐가 있었는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 의미 있는 거 이야기하시면 그때부터가 이제 점수 받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와, 우리 사장님 따봉! 이렇게 나옵니다. 따봉, 언제적 따봉입니까? 자, 두 번째, 감사와 격려예요. 올해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특별히 수고한 것 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특별히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성과가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굉장히 애썼어요. 직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거 있어요. 요거 생각해 놓으세요. 요거 생각해 놓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내년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내년도에 우리 조직에게 경영자로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이미지예요. 2025년 연말이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경영자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 기대하고 우리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신감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송년회를 하면 미리 멘트나 소스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형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사다난 다사다난, 그놈의 다사다난 하나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다사다난 했냐고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다사다난 했겠죠. 그러니까 돌아보기의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전과 목표가 있어요. 돌아보기, 감사, 도전과 목표, 이 세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돌아보기죠. 감사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 동료 해주시면 훨씬 더 듣는 동료들 입장에서 기분 좋죠. 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우리 직원 동료분들이 이렇게 존칭어 써주면 듣는 게 좋죠. 일단은 좋죠. 괜찮아요. 작게 시작하고 빨리 배웁시다. 앞으로 우리 갈 길 함께 참여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몇 개의 멘트들만 제가 읽어드리고 파일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 멘트는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격려, 관심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동료들이어서 너무 좋아요. 홍대리는 이런 멋진 강점이 있어서 좋아요. 이런 강점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자, 요런 멘트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말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홍대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우리 서로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격려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인정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성장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피드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은 피드백 중에서 이런 표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피드백도 기분 좋은 피드백이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매번 행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머리 싸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비전 선포도 있죠. 제가 이제 스피치를 강사 과정이죠. 스피치를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강사 과정을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사 과정은 데일 카네기에서 공부한 강사 과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데일 카네기 강사 과정에서 배웠던 스피치의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실천하게 됐고 제가 그 백발이 허연 그 할머니 마스터 트레이너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1번, 말할 자격을 얻어라예요. 이게
경험과 학습을 통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플러스 학습한 것 두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걸 통해서 말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말할 주제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전달하기를 열망하라예요. 그분은 be anxious, 이미 anxious, 열망이라는 단어도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막 전달하기를 anxious 하라 그러는 거예요. anxious. 네가 이거 당신 이 이야기 안 들으면 죽어. 이 이야기 반드시 들어야 돼. 당신 이거 안 듣고 죽으면 진짜 끝장이야. 당신 이거 안 듣고 그거 투자하겠다고 끝장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거예요, 그거. 전달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에 집중하래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경영 지식에 관련된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경영 주제가 아닌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로 한 어떤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에서 스피치의 원리, 말할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다. 이게 첫 번째, 말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전달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기로 했으면 그 말만 딱 하고 끝나야 돼.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다시 강조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과 열망과 주제에 집중,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참 감사했던 일이 많았고 연말에도 아쉽지만 내년에도 그동안 서운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서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진행 중인 일들이 잘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죠. 매번 연말이 나오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오바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는데 탁월한 스피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200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요,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연설이고 국내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 연설을 모방했니 안 했니 문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어떤 연설입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스토리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경영자는 그냥 잡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주제가 있죠. 감사를 주제로 얘기해요. 지난 여름 주말에 오도가 밀렸을 때, 공간은 상황과 비슷해요.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지난 여름 오도가 밀렸을 때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라고만 해도 잠깐만 야 조용히 해봐 나오죠. 사람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먼지와 마스크로 누구도와 누구인지 못 알아보면서까지 며칠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 보죠. 이제 그때요 김대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바깥은 굉장히 더웠고요, 개구리 소리가 들렸고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방식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성장해야 되니까 열심히 도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올해 연초에 가인지 성장클럽 월간 모임에서 시간 더하기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연극 무대에 딱 올려갑니다. 무대가 설정이 됐어요. 무대가 설정이 됐으면 주인공이 딱 등장해야죠. 제가 로빈입니다. 접니다. 맨 오브 라만차에 이룰 수 없는 꿈을 불렀을 때 경영자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냈는데, 그거는 잘 불러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수가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김경미라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제가 그때 제 강연의 주제가 루키 스마트였거든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움의 배움을 도전해라,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도 도전했습니다. 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전의 증거로서 경영자 150여 분 앉아있는 그곳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등장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자, 서로 협력하자, 최고를 지향하자, 원칙을 지키자, 서로가 배려하자, 리더가 되자, 경쟁에서 이기자, 이런 경영자들의 주로 연말의 단골 메시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없습니까?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경험한 사건을 경영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좋고, 직접 경험이 아니다 그럼 학습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